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시사 데스크 김주희입니다. 국내 첫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세계 5대 연안습지입니다. 오늘의 순천만이 있기까지는 개발과 보존을 두고 갈등도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순천만의 체계적인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 새로운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토론시사 데스크에서는 순천만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순천만 보존과 이기정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장채율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순천만은 과거 개발과 보존을 두고 갈등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서 보면은 항상 소장님께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벌써 한 20년 됐죠. 1996년이었는데 최초로 순천만 보존에 대한 문제는 그 주민들이 동네 앞에서 뭔가 큰 골재 채취 사업을 한다, 그 민원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골재 채취를 겸한 하도 정비 사업이었는데요. 사업 규모가 우선 굉장히 컸고 또 하도 정비라기보다는 골재 채취에 주로 좀 주안점을 둔 사업이 아닌가 이런 게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순천만이 잘 안 알려졌을 텐데 생태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생태계라는 것이 아주 점차 밝혀지는 거예요. 뭐 흑두름이랄지 또는 람사르 기준에 충족하는 각종 희귀조류랄지. 네.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은 그게 보존을 해야 된다. 개발보다는. 이런 논리로 이제 순천시하고 상당한 대립이 있었죠. 그 세월이 96년부터 한 2004년까지.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또 개발이 아니라 순천만은 보존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는 방향으로 행정도 이제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4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해서 순천만 생태공원이 개관을 하면서 이 갈등이 일단락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랬군요. 당시에 순천만 보존을 또 강하게 주장하셨던 한 분 중에 교수님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이걸 순천만의 이 내용을 개발과 보존 이렇게 좀 양립되게 보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뭐 개발을 해서 뭐 다른 걸 활용한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요, 골재 채취를 해서 직강화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생태계는 직강화를 한다든지 또 골재 채취를 해서 하상을 정비한다든지 하면은 생태계가 상당히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문제였었고요. 사실 이제 직강화를 지역 주민들도 원했던 것은 원래 이 지역이 이렇게 이제 간척도 하고 뭐 하면서 이게 그 범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범람으로부터 농경지를 지켜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좀 직강을 하고 싶어 했었던 점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장채율 소장 말씀하셨듯이 생태계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순천만이 편입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순천시가 직접 그 지역 주민들도 설득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편입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는데 그때부터 지자체 순천시와 지역 주민 또 지역의 시민단체들 다 협력해서 순천만의 그 생태적 그 강점들을 부각을 시키고 또 많은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고 또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면서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화면으로 많이 알려주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외국에 있는 분들도 순천만이 생태적으로 특히 철새 도래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잘 보존의 역사를 걷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과장님, 현재 순천만 관리 제도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장채율 소장님이나 박기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천만의 성공은 결코 순천 시민과 순천의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힘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뒤늦게 좀 늦었지만은 행정이 합세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 시민단체, 시민과 힘에서 순천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순천만의 정책은 개발이냐 보전이냐가 아니라 효율적인 보전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시키고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순천만과 효율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순천만은 보다 더 보전하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도심권으로 유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순천만으로 직접 입증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전 예약제라든가 동행시설, 또 습지보호구의 확대, 또 갯벌 복원, 또 어촌 6차 산업을 통해서 순천만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 순천시 전체가 잘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토론 나눌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내년부터 람사르 동아시역 지역센터가 창원에서 순천으로 옮겨서 지금 운영을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뭐 보전을 위한 변화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람사르 협약에서 승인된 국제기구입니다.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나라는 전 세계적 169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가입했었고요. 이번에 내년에 저희한테 유치될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17개국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17개국의 본부가 순천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기능과 역할로는 순천만 습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존 정책과 이용 방법을 논의하게 되고요. 앞으로 습지 관련 국제회의가 아마 우리 순천만에서 많이 개최될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순천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마이스 산업과 연결시킬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습지 관련 정보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아시아의 습지 관련 정책은 순천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람사르 동아시아 지역센터가 유치되면서 순천만의 생태계의 변화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원래 람사르 습지라는 것은 지구상의 생물 자원들이 워낙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람사르 섹터를 정해서 그 공간에서만이라도 생물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자 우리가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그 순천만은 너무 흙두림에만 관심이 좀 많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천만에 무수한 생물 자원이 있는데 흙두루미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생태계 조사나 하여튼 관심이 좀 덜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람사르 동아시아 센터가 유치되면서 드디어 순천만이 람사르 습지다운 종 다양성 전체를 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람사르 동아시아 지역센터가 이렇게 연구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예산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예산은 정부가 50% 부담하고요. 네. 순천시가 50%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내에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앞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람사르 관련 회의는 국내 회의도 물론 순천에서 개최되지만 람사르 관련 국제회의도 아마 순천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 순천시가 부담한 그 50%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람사르 습지 이 대표 기구가 전 세계 4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천만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객들이 특히 뭐 소장님이나 교수님 강조하시다시피 연구 기능이 앞으로도 보강되고 아마 다양한 종다양성이라든가 생물 자원에 대해서 조사가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순천만 보존 조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의한 순천만 보존 조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만들어졌고 시작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듣고 시작해 볼까요? 올해는 시범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순천만에 오시는 또는 순천만 정원에 오시는 방문객들의 입장료 내지는 뭐 수입 여러 타졌다는 수입들 여기서 10분의 1을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조사도 곁들이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습지가 이제 내륙 습지, 연안 습지를 크게 나누는데요. 내륙에 있는 습지는 대개 산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순천만 같은 연안 습지는 무려 뭐 그 해안 따라서 마을들, 수계들, 그래서 그 습지 자체가 주민들의 생활 터전하고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끼지 않으면 연안 습지를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제도로서 이렇게 정비된 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순천만 보존 조례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대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천만 보전 및 지원 조례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놀란 것이 처음에 이렇게 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시의회, 시가 함께 만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유일한 아마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두고 있지만 금년도에 순천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1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연안의 주민들이나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이제 갈대 상품화 사업이라든가 원형 갈대 제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생태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오는 12월 17일 날 지역 주민의 날을 행사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완 발전시켜서 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앞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적인 정책은 시민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 조례에 의한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순천만 보전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 시민 사회 단체가 하나로 되는 아마 축제의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순천만 역간척 사업이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천만의 이렇게 사진을 저희들이 구했는데 1917년도 사진을 보면 순천만의 주변 농경지뿐만 아니라 도심 쪽으로 국가 정원 지역까지 다 개벌이었습니다. 그러면 1945년 해방 이후에 해방 이전까지는 순천만의 주요 소득원이 염전 산업이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주민들로 인해서 한 필지 한 필지 역간척 해온 것이 지금 현재 순천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에 거쳐서 주민들로 통해서 간척이 됐기 때문에 이 역간척에 있어서는 1단계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별량 장산 폐염전이라든가 새우 양식장, 그 다음에 해룡 노월지구 폐염전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중요하고요. 이번에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은 순천만 폐염전이나 새우 양식장 이 부분에 있어서 복원 비용에 있어서 전체 70%를 국가가 부담하고요. 토지 매입비까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천만 갯벌 복원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일단 1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1단계는 2018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추가로 그 성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연계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간척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요? 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과정들이 지금 현재 이제 쉽지 않은 사업이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폐염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그 값싸게 싸게 들여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지금 뭉쳐져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새우 양식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시가 현재 폐염전을 역간척을 하는 것들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그러면 간척 농지도 향후에는 이 사업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은 이 간척 농지도 이렇게 역간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철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했던 부분이 실제로 폐염전이나 새우 양식장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천만에 지금 원형 갈 때 이 아름다운 부분 이외에 순천만의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훼손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1단계로 성공시키고 실질적으로 갯벌의 가치가 전문가들은
농경지보다 10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이미 30년 전부터 역관측을 해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농경지 부분에 있어서는 철새들의 먹이활동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시기와 문화와 생태 조사를 병행해서 시기적절하게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사례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의 와덴에 저기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랑어욱 지역은 갯벌 복원과 생태 관광, 그 다음에 프랑스 클레어 지역은 갯벌을 복원해서 굴 양식을 해서 성공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워투준 지역이라 해서 30년 전부터 갯벌 복원, 생태 관광, 수산 양식을 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만은 네덜란드 사례를 접목시켜가지고 앞으로 단순한 갯벌 복원이 아니라 이 갯벌 복원 지역에 있어서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태 관광, 그 다음에 굴이라든가 우리 순천만의 맛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생산화 시킨다면 수산 양식 6차 산업까지 확대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이 이 역관측을 먼저 시행을 했었네요. 예, 우리나라는 역관측이라는 말 의미보다는 소통구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두나 제방을 만들다 보면 단절을 시키다 보니까 이 해수 유통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안에 있는 갯벌은 당연히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갯벌을 썼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방파제를 만든 걸 갖다가 소통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상당히 앞서 나간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유럽의 부분을 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관척. 네, 우선 저는 역관척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역관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로도 없고요. 네네. 영어로는 습지 복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역관척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제 관척을 많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갯벌을 관척을 했으니까 관척을 한 갯벌을 좀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공감대를 좀 만들어 가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관척이 거꾸로 하자는 건가 이러면서 역관척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어디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역관척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아까 사회자 질문도 하셨을 때 관척 농지를 다시 갯벌로 만드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역관척의 개념에는 농지도 갯벌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 들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기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들 중에서 많이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독일의 랑게운 습지 같은 경우도요. 농지를 다 걷어내고 갯벌로 만든 건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막혀져 있던 수로를 다시 뚫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관척이 아니라 습지 복원 사례들은 대부분 다 그 물길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순천의 경우도 사실은 순천이 우리가 원형 군락이 있고 뭐 이게 갯벌이 원형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순천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동천을 1900년대 초반 지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사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물길이 굉장히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습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부분이 상당히 농경지화됐고 그러니까 관척이 좀 쉬웠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저 농경지 모습과 현재 그 순천만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지역들 중에서는 좀 장점이 뭐냐면은 하구가 좀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천만의 경우도 좀 더 하구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은 상당 부분은 물길 복원, 습지 복원일 것 같습니다. 해수 유통을 좀 하면서 해수가 유통이 많이 되면은 갯벌이 좀 더 쌓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인공적으로 이렇게 갯벌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갯벌은 흙만 있다고 갯벌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과 다양한 생물과 이런 것들이 저소동물과 다 모두 어우러져서 좋은 생태계를 이룰 때 좋은 갯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갯벌이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일 좋은 사례로 드는 게 그 랑게운 습지거든요. 랑게운 습지는 습지 그 복원하기 전에 그 생태계 조사와 사전 사후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해수 유통을 하면서 그 이후에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식물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굉장히 체계적인 노력을 하면서 복원을 시켜간 사례이기 때문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길게 보고 할 거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염전이라든지 새우 양식장, 그다음에 사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갯벌의 질이 나빠져서 생물 다양성도 약화됐고 또 이렇게 그 조개나 뭐 이런 게 살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부터 우선적으로 그 해수 유통을 시켜주면서 복원을 시켜주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 일이고요. 저 농지 문제는 저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간척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반대로 70년에 걸쳐서 간척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반대로 가면 역간척이 이제 되고요. 실질적으로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은 그 수로 있잖아요. 기도역 확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천만에 다 일부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통을 우선 틔워준 게 중요하고요. 농경지 역간척은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보고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 폐염전이라든가 새우 양장은 1차적 하고요. 그 대신 뭐냐면 이 순천만에서 도심 쪽으로 이어지는 생태 수로는 기도역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좀 더 첨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하구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하구 있는 그 갯벌만 보는 게 아니라 상류부터 쭉 어떠한 영향을 받고 온도라든지 염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주면서 그게 바다까지 잘 연결되는 생태계를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에서 그 주민 지원들만 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례에 담긴 내용 중에 가장 소중한 기능은 이런 것을 논의하는 논의기구,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는데 이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 거버넌스의 틀을 사실은 형식적으로 거기에다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조례 속안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 조례의 거버넌스 기능을 살려서 연구자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 순천시나 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국가의 어떤 뭐 전문가, 국가의 행정기관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생태계는 금방 어떻게 손봤다고 해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조례 속 안에 그 논의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잘 살려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하구 복원할 때에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그 논의 기구 속에서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소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입니까? 다 공감을 하고요. 네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분명하게 돼야 될 일이고요. 충분한 연구, 조사, 검토가 기반이 되면서 한 걸음씩 가야 될 일인데 섣불리 이게 너무 일반화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 농경지를 대상으로 뭔가 이제 갯벌습지를 복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걸 과연 그냥 박수를 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아함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순천만 주변의 농경지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오늘날 보면 큰 방죽으로 막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농경지들은 거의 그 가족 노동을 해서 이제 옛날 말로 힐방죽이라 한단 말이에요. 네네. 힐방죽으로 이렇게 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만들어진 농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의 어떤 땀방울들이 묻어있는 농경지들인데 이제 오늘날 예지 사람들이 많이 사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얕은 가족들의 땀방울이 묻어있는 농경지인데 이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커다란 시책이 있으면서 갑자기 저걸 뭐 습지로 복원한다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또 일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선행이 돼야겠다. 꼭 이것을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역간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역간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간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좀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물길 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뭐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을 좀 하는 계획 속에서 물론 어떠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장기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그 어떤 장기적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좀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뭐 시의 시민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 있는 시민들이 순천만에 대한 애정이
또 각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화를 하면은 좋은 결론들을 맺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돼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순천만하고 내륙 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기대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순천만 연안 습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순천만 연안 습지가 정말 잘 보존된 것은 순천시가 동천 살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천을 포함해서 동천 하구, 그다음에 절강, 해룡천, 이사천 이 하구들이 이 순천만에 다 유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함께 이 동천 하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지역도 역시 순천만 못지않게 중요한 습지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경지와 같이 포함해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인증을 하게 되면 그대로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영농행위는 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고자 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인 마을 하수도라든가 생태수로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 사업되고요. 그래도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이 지역에 있어서 매입해서 정부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매입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또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박 교수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하구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이게 이제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습지 보호 지역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개인의 재산권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습지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 이제 농사를 위해서 보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해주면서 또 이렇게 생물들과 공존하는 그런 습지 보호 지역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습지라는 것은 새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습지에는 습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 습지라고 보고 그게 생태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농사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어업 활동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그 농경지가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지역에서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저기서 먹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저 농경지가 흑두루미 서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농경지로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 농경지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경우에 시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대응들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과 농업과 새와 어업과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태계,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순천만의 저 농경지는 순천의 그 심미적인 거,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생태계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경제 생활에는 크게 지장을 안 준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와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뭐 얼마 전에 공청회가 있었는데 반대 목소리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이유를 들어보면 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순천만이 이렇게 급속하게 생태 관광지로 이렇게 되면서 사실 너무 급속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뭐 불과 몇 년 만에 몇백만 명이 다녀가고 이런 생태 관광지가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변했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면 불편함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차들 많이 오고 농사철에 특히 많이 오고 짜증나고 또 각종 주변에 생활 쓰레기 넘쳐나고 또 어떤 생활 정서가 위축될 거 아니라고요.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한 그 순천만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은 막 뉴스 보면 막 나오는데 실제 주민들 생활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 생활에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생활 주변이 자꾸 어떠한 법이나 또는 뭡니까? 규제. 예, 규제. 이런 걸로 이렇게 보호지역으로 묶이는 것이죠. 당연히 안 좋죠. 이러한 것들이 쌓여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농경지까지 생태계 보존지구로 있던 것들을 습지 보호지구로 바꾼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나온 반발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 반발을 좀 소화를 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을 충분히 잘 고려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들을 현실적인 지원책, 보상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순천시도 좀
그 깊이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요. 예, 교수님 말씀 그다음에 장철 소장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동천 하구 습지에 대한 보호구역 환경구에 당초 협의해가지고 한 466헥타를 갖다가 이렇게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청회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 마을별로 찾아가서 3번의 공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추가 요구는 46헥타를 더 추가를 또 요구했고요. 일부 한 4헥타 정도는 이렇게 제외시켜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철새의 서식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단적 피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나 주민 설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환경부에 이번 주에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또 관계부처 협의하고요. 또 지정고시를 전국처에서 이게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뭐 이렇게 습지 보호 내륙 습지로 아마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주민 소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는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습지보전법을 우리나라가 만들게 된 것이 원래 자연환경보전법이 90년대 초에 있었는데요. 90년대 후반에 습지보전법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좀 떨어져 나오게 돼요. 사실은 독자적인 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순천만 같은 경우는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보전지구를 지정을 한다면 이 전제 자체가 국가가 국제 간에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지정하는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치단체 사업만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습지보전법에는 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거의 명시가 없어요. 오히려 규제가 좀 더 약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의 명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 7개 조문 이상이나 있어요. 습지보전법에는 시행령이 딱 한 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원래 이 법의 취지, 그리고 이 법의 취지 달성을 위한 국제 간의 협약의 준수, 이걸 위해서는 자치단체한테만 주민들 설득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습지보전법 자체를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순천만 보존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저희가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순천만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 현재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방문객을 최대 10,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실제 평균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지난 11월 20일 날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포함해서 5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에서 순천만 직접 입장객은 180만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이렇게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약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중 평균적으로 오지 않고 4월과 5월 또 10월, 11월에는 매월 30만, 40만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이때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하게 하는 것이 시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하루 1만 명에서 1만 3천 명 정도가 순천만 방문 적정 수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완화될 수 있도록 이 방문자들이 사전에 순천만을 이야기가 들어오시면 사람이 많이 방문할 때는 다음날 연기한다든가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문객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견해는요? 예, 어느 정도는 이제 방문객을 통제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제를 하고 또 예약한 방문객에 있어서는 좀 질 높은 생태 그 가이드를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방문객 통제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있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어느 생태계든 생물 수용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순천만의 생물 수용 용량을 제대로 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뭐 16,000명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만은 좀 다른 지역 생태계하고 달리 좀 데크가 있거든요. 그 데크를 이용해서 다님으로써 좀 비교적 덜
데크 외에는 다니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많이 좀 보존되고 있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간섭으로 인한 그 생태계의 교란들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몇 명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의하는 구조, 아까 제가 거버넌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통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근데 이제 이 그 방문객 숫자가 계절에 따라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피크일 때 좀 많아서 그렇죠. 물론 그래서 이제 피크일 때 특히 저는 이제 갈대지의 시점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그 흑두루미가 요즘에 좀 그 순천만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당겨졌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흑두루미가 내려와서 그 아직 정착하기 전에 한 뭐 일주일 내지 한 10일 지나면 갈대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갈대제 때 굉장히 갈대가 예쁘다고 해서 그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갈대라는 건 벽과식물이기 때문에 좀 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두루미가 도착한 이후는 좀 인간에 의한 교란들이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생태계의 순천만에 어떠한 생물이 주요 그 서식자인가 그거를 놓고서 시기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이제 그 개나 개 이런 것들이 이제 산란기일 때 그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식 생물과 시기에 따라서 그 좀 통제 인원수를 좀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데이터에 근거해서 설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재 예약제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정착을 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만은 현재 예약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날 예약을 안 했다 그래서 가면 못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만 이제 예약을 하신 분들은 뭐 약간 인센티브 쉼터 5% 할인하던가요? 예, 그렇게 해서 약간의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오신 분들은 다 받고 있고 그리고 하루 1만 명 정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목표로 가져가고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생태계 역량 측정을 해보고 하루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그건 결정을 앞으로 해봐야 될 과제가 있고요. 다만 좀 유감스러운 것들은 우리 순천시가 순천만이나 순천만 정원 그 입장객 관련해서는 좀 모순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나치게 행정 실적으로 부풀리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뭐 500만 명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보면 여기서 유료 입장객은 거의 뭐 절반 약간 넘는 정도. 특히 순천만 정원은 2명 오면 1명은 무료고 뭐 이런 형편이고. 예, 그래서 입장객을 받음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이러만 관광 행정 실적을 냈다라는 측면에서 순천만에 이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또 제한을 두지 않는 또 무료 입장객을 이렇게 많이 카운팅을 해서 제 느낌입니다. 네. 카운팅을 해서 어떤 관광지라 할까요? 하여튼 좀 그 행정 실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유감으로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통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좀 있겠다. 신뢰할 만한 통계를 먼저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생태계 역량에 맞는 이것들 한번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객을 좀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국가정원 스카이큐브를 통한 방문객 분산 효과 뭐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스카이큐브를 통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스카이큐브로 이동하는 패턴 한 10%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는 순천만 정원역에서 문학관역까지 오기 때문에 문학관역에서 또다시 갈대열차가 운행되고 있지만은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무진교까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이 다소 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다양한 저희 순천만 입장에서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관역에서 무진교까지 오는 길에 순천만의 주요 구경, 그러니까 순천만의 주요 그 아름다운 경관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농경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 쪽으로 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나룻배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주민 지원 시책이라든가 그래서 무진교에서부터 문학관역까지가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동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앞으로 더 스카이큐브를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순천만으로 입장하는 관람객들이 더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해봤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보다 더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다 더 국가정원과 순천만이 하나로 패키지로 이렇게 해야만이 순천만으로 직접 입장객이 줄어들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이제 방문객들이 순천만을 지나가고 나면서 다녀오면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또 뭐가 있고 또 앞으로 뭐 운영 계획이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 순천만 생태체험 프로그램 하기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문대와 생태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대로 봐서는 낮에는 새를 보고 지금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새를 보면 더 확대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밤에는 그 천문 기기로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천만은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생태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순천만 동해해설이 오래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있고 그다음에 갈대 빗자루 있잖아요. 지역 주민이 장인이 나와서 갈대 빗자루 만들고 직접 체험하는 그 체험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하는 그 겨울철 때 새벽 탐조 순천만 인근 펜션에서 주무시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순천만 6시 오셔가지고 이 해설사 안내로 인해서 가서 모니터링도 함께하고 그래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또 확대시킬 것은 뭐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저녁 6시에 들어와가지고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이 별 관찰이라든가 새벽에 탐조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1박 2일 프로그램도 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소장님, 예. 이 프로그램들, 생태체험 프로그램들 뭐 지금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바꿔야 된다, 뭐 개선해야 된다, 뭐 프로그램이 이런. 항상 바뀌고 개선돼야 되고요. 이제 뭐 항상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데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보다 분명하고요. 다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순천만에 엊그제까지 180만 명이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많이 다녀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느냐. 예를 들면 거기서 한 절반은 순천만 가보니까 사람만 많고 복잡하기 싫더라. 그럼 많이 와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적게 오셔도 참 좋은 곳이더라 하고 그 고장에 애착을 가지게 되면 그 지역의 농산물마저도 이렇게 사주고 싶고 이런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지금 순천만에 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뭐 생태공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곳이 어떤 생태습지로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왜 여기는 막걸리집이 없다냐 또는 화장실이 이렇게 용산까지 가게 해놓고 용산에는 화장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불편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얘가 생태습지라고 알려졌는데 막상 와서 보면 안내 프로그램만 해도 좀 더 체험적인 것들은 부족하다. 또 이런 불만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향은 이게 생태습지답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태지답게 오신 분들이 뭔가 체험을 하고 순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숙박 관광객들한테 많은 좀 열과 성을 좀 다해야 된다. 방문객들에 비해서 머무르는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맞춤형 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교수님도 공감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순천만의 그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데 그 관광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인원수를 얼마만큼 제한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인원수를 제한할 거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순천만에서 관광을 포기하고 근데 관광을 왜 포기해야 되느냐? 순천만을 다녀가는 관광객 수로 순천만의 성과를 평가하는 현행 이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개선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마다 뭐 200만 명 다녀가야 뭐 올해는 좀 순천만에서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절대 행정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순천만의 생태 관광 개념을 바꿔서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생태 체험 프로그램의 코스를 좀 다양하게 해줘가지고 짧은 코스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긴 코스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생태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생태 콘텐츠를 체험하게 가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은 갈수록 인원수도 좀 바뀌어지고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별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인원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성수기 때 오는 그 인원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영상을 좀 돌려준다든지 해서 영상을 보고서 좀 그 순천만을 좀 알고 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순천만에 가는 시기에는 어떤 한 계절이 하루이기 때문에 사계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천만에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술 작품이나 사진 작품들을 좀 전시를 해서 그거를 좀 보고 가게 해준다든지 해서 간접 체험도 체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 그리고 다양한 코스, 다양한 콘텐츠 이런 거를 통해서 순천만을 다녀가는 장소가 그냥 다른 공원 그냥 여기 순천만이네 뭐 이렇게 왔다가 관광버스 타고 왔다가 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개선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제가 그린 순천 20일 하면서 순천만 해설가 교육들을 제가 일부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순천만에 대한 그 좀 콘텐츠 가 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번 좀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자기네들도 좀 자신 있게 그 동행 가이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식이 좀 자기네들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게 딱 병행돼서 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해설가들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되고 또 컨텐츠도 좀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순천만의 생태 관광이라고 말 표현하지 않고 체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올해 순천만에서 지금 월동 중인 흑두루미들이 1,055마리죠? 네. 네. 이렇게 흑두루미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생태계, 갯벌의 어패류들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순천만에서 우려되는 건 흑두루미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뭐 순천시가 목표로 했던 1,000학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아마 흑두루미는 모이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흑두루미를 위한 그 영농 그 조합에서 만드는 그 쌀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쌀을 남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 경관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갯벌의 질은 좀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육지로 인한 오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온수 피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지역에는 좀 토사가 좀 쌓이면서 거기에 그 해류 유통이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갯벌의 질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갈대가 많이 확장되고 있어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 순천만에 있는 그 철새들, 특히 이동 철새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갯벌의 면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생태계를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이제 어패류들이 이렇게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해룡천의 수질 문제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뭐 내년부터 해룡천 수질 개선 사업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해룡천 수질 개선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정부가 260억, 시가 140억 정도 투입해서 그 하상 구조 개선이라든가 오염토 준설 그리고 해룡천 산림 지역 하수도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으로 흐르는 하천 중에서 정말 해룡천 문제였는데 아마 이거에 개선이 되면 앞으로 순천만을 흐르는 그 하구는 정말 다 이렇게 잘 정비될 걸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이게 그치지 않고 동천, 이사천, 해룡천 전체적으로 만약 동천 하구가 강하구가 습지 보호구역 지정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조사도 해서 이 강하구 오염원이 순천 흐르는 것 갖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끝으로 지속적인 순천만 보존을 위한 당부 말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순천만의 그 생물 다양성을 위한 연구 기능이 좀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학과에서는요, 그 순천만의 그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순천만에서 하면서
그 갈대 밀도라든지 뭐 갈대의 키, 그다음에 뭐 생체 중량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게 해마다 어떻게 변하나 이런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동아리 활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식생들을 좀 관찰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갈대 식생 중에 그 이제 모세달 침입도 좀 많아져 가고 천이가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이를 되도록이면 뭐 이게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순천만의 아름다운 그 경치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연구에 기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장 소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되게 그 순천만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뭐라 할까요? 마음이 좀 고와지고 좀 심성도 좀 평화로워지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물질 가치가 너무 우선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 심성도 좀 팍팍해지고 세상살이도 좀 고단해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순천만 같은 경우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에 부족한 어떤 생명이랄지 평화, 이런 고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천만은 반드시 잘 보존되는 것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제, 순천만 연안에 사는 주민들이 이 순천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는 것, 주민 소득 사업 발굴이나 주민 참여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 순천시 참 과장님이 열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이 숙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예. 뭐 이기정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도 순천만의 연구 기능이 이렇게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순천만에 개설되고 또 환경부에서 순천만 자연 생태 연구소를 순천만에 이렇게 유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기능이 분명히 보강돼야 되고요. 소장님께서 말씀 항상 강조하신 것이 시민단체, 시민과 협업이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습지 보존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이 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순천만 갈대라든가 아니면 흙두루미 쌀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화라든가 이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하겠고요. 정말 이제 오늘 토론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가 성공적인 정책은 결국 시민 참여가 있을 때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도 순천만 보전 정책에 있어서 시민과 시민단체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걸 약속드립니다. 네, MBC 토론시사 데스크, 오늘은 순천만 보존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순천만은 잘 보존돼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순천만 생태 보존을 위한 중장기 대책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단체,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토론시사 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